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오늘 새벽에 미 기준금리 또다시 동결됐잖아요. 그렇죠. 지난해 9월 이후 6번째 동결이더라고요. 그래서 미 기준금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5.25에서 5.5, 우리나라 기준금리와의 차이가 2%포인트 그대로 유지됐죠. 이러다가 동결 건조의 대가가 되겠어요. 동결 건조요. 예, 이 라면에 들어가는 스프처럼 말이죠. 아무튼 이렇게 최근 금리 인상 이야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동결된 것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미 기준금리가 발표된 이후 뉴욕 증시 3대 지수는요, 장중 상승폭을 확대하거나 오름세로 돌아섰거든요. 막판엔 좀 떨어지긴 했지만요. 그런데 뭔가 개운하지 않은 게 있어요. 찜찜함이 남는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파월 아재가 또 한마디 했군요. 당연히 했죠. 이 기준금리 발표만큼이나 이번에도 주목받았던 것은 파월의 말인데요. 다만 경불진에서 늘 이야기했듯이 실제 파월이 했던 말 그대로가 아니라 그 말 뒤에 담긴 이야기, 그러니까 뉘앙스를 잘 분석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언론들은 파월의 이 말에 주목했거든요. 금리 인하 확신을 얻기까지는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금리는 충분히 제한적이며 다음 행보가 인상이 될 가능성은 낮다. 즉, 이 얘기가 뭐겠어요?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다. 라고 파월이 직접 언급한 거잖아요. 네. 이 덕분에 언론들은 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파월이 이거 매파로 변할 줄 알았더니 매파 속성을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이후 파월이 금리 인상 이 이야기, 가능성조차 이야기한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거든요. 그동안에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금리 인상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글쎄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직접 언급까지 했다는 거, 그만큼 금리 인상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었다라는 방증이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계기가 있어요. 바로 실제 미국 경제 지표가 심상치가 않기 때문이에요.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지표인 3월 근원 PCE 지수,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죠. 요게요, 전년 동월 대비 2.8%나 상승했어요. 시장 기대치는 2.7이었거든요. 이것보다 0.1%포인트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 이것도 전년 동월 대비 3.5%나 올랐거든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죠. 이 때문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 며칠 전부터 노심초사했어요. 파월이 행여 금리 인상하겠다, 요번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할까봐. 왜냐? 자칫 파월이 금리 인상, 이게 가능성이 있다 말만 해도 미국 주식시장 급락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파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는 안 했지만 낮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시장에서는 이 정도도 만족이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파월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뭘까? 이를 엿볼 수 있는 조치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에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요, 파월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고 말하면서도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올해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그렇게 큰 확신을 주지 못했다. 금리 인하를 위한 자신감을 얻는 것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요 말과 함께 내린 조치가 좀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6월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미국이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이 속도를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이 파월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고요. 연준이 이렇게 밝혔어요. 6월부터 월별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 그래서 보유 증권의 감소 속도를 줄일 것이다. 기관 부채 및 주택저당증권, 그러니까 MBS죠. 이거에 대한 월 상한 한도는 350억 달러로 유지하고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금 상환액은 국채에 재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예. 그러니까 양적 완화에 반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완전히 반대는 아니고요. 양적 긴축을 하는데 그 속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하거나 만기 후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시장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양적 긴축이었잖아요. 이런 양적 긴축은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런데 연준이 이번에 얘기한 것은 그 긴축, 금리 인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양적 긴축의 속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근데 속도를 줄인다는 것도 그만큼 유동성을 흡수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넘쳐나는 시중의 유동성을 넘칠 수도 있어서 그동안의 양적 긴축을 통해 가지고 회수해 왔는데 그 속도를 줄인다는 것은 시중 유동성을 그냥 그대로 두겠다. 그냥 방치하겠다라는 의미인데 이는 넓게 보면요.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 즉, 경기를 부양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아, 근데 이렇게 참 말을 어렵게 할까요? 유동성을 늘리지도, 그렇다고 줄이지도 않겠다라고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쓸까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건데요. 이 QT, 그러니까 양적 긴축 속도를 줄인다는 거,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걸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데, 혹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렸다는 사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유동성이 좀 줄었기 때문에, 회수하는 거, 유동성 회수 속도도 좀 줄여도 된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요. 미국의 유동성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지표가 M2잖아요. 통화량 중에 M2. 근데 이게 이번에 통계를 보니까요. 미국의 3월 M2가요. 20조 8,400억 달러예요. 2월에 비해 당연히 줄어들었으니까 QT 속도도 줄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지표를 봤는데 그게 아니라 2월에 비해 60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음, 유동성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QT 속도도 더 늘려야지 정상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M2는요, 14조 달러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20조 달러가 훨씬 넘어가요. 아직도 6조 달러 이상이 예전보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유동성이 풀려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끊임없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제 슬슬 줄여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QT를 하겠다고 하고 이거를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갑자기 이 QT 속도를 줄이겠다고 했어요. 근데 유동성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너무나 엇박자가 나고 있죠.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 이 때문에 의심되는 게 있어요. 파월이 미 대선의 킹메이커가 되고 싶은 거 아닐까? 음, 실제로 파월이 대선 킹메이커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죠.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이 이야기를 언급했었고요. 그래서인가 이번 FOMC에는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질문이냐?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금리 결정이 대선 일정에 영향을 받지 않겠어요? 라고 했었을 때 파월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정치와 은행은 독립적이다. 뭐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여기서 바로 인정하겠습니까? 정치랑은 상관이 없다. 당연히 뻔한 대답을 했죠. 실제로 대답은 이거예요. 미국 대선과 상관없이 중앙은행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금리 결정을 내릴 것이다. 연준 위원들은 정치와 관계된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고용된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정치에 휘둘리면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이 정치적 고려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의심적인 질문을 한 기자에게 그거 아니다. 우리는 절대 정치적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강하게 부인한 것이죠. 그런데 행보는 이상하잖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금리는 동결해버렸고요. 더 나아가 유동성은 쌓이고 있는데 QT 속도는 줄이고 있고요. 이거는 사실상 금리를 인하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군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할까? 아무래도 파월 의장 당선되자마자 자기부터 자르겠다고 벼르는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을 밀 거 아닙니까? 이런 의심 많이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다시피 대선을 위해 연준이 11월 이전에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예상도 쏟아졌고요. 하지만 파월은 난 그렇게 정치적인 사람 아니야. 정치적인 결정은 난 하지 않아.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거예요. 바이든을 밀기 위해서 금리 인하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QT 속도를 줄였다는 겁니다. 아유, 앞과 뒤가 다른 사람이군요. 참고로요, 파월의 말 한마디에 미 대선 판도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왜냐? 파월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해도 트럼프의 완승이 점쳐졌거든요. 저희도 트럼프가 그냥 되겠는데? 보통 그렇게 봤어요. 근데 최근 바이든이 엄청 많이 따라잡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트럼프가 지금 자충수가 너무 많거든요. 이 막말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마약처럼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추문 의혹 등으로 지금 재판도 여러 개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지율을 엄청 깎아 먹으면서 최근 지지율 조사를 보니까요. 트럼프와 바이든이 동률로 나왔어요. 동률. 음, CNN은 최근에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각 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지난달 12일 이후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격차가 크게 줄었다. 그전에는 여러 조사를 종합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평균 2%포인트 정도 뒤졌지만 지금은 그 격차가 크게 줄어서 사실상 동률이 됐다. CNN이 이렇게 보도했어요. 따라서 파월의 말 한마디에 따라 대선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즉, 바이든이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역전하지 못하고 다시 밀린다라는 낌새가 보인다면 이런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파월이 진짜 11월 전에 깜짝 금리 인하 카드를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면에 바이든이 승세를 완전히 굳힌다. 그러면 그럴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올 연말까지 동결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지금 지표상에선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야 할 것 같잖아요. 대선을 앞두고 금리를 올리는 결단은 내리긴 쉬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금리 인상, 바이든보다는 트럼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잖아요. 경기가 아무래도 꺾일 테니까요. 예. 월이 금리 인상 카드는 쳐다볼 리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인플레보다도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 아닙니까? 맞아요. 실제로 여러 전문가들, 저희도 이게 좀 걱정된다라고 보고 있는 게 바로 박 PD가 지금 얘기했던 스태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다들 경제학 교과서나 여러 군데에서 보셨을 거예요. 1970년대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물가는 오르고 있는데 경기는 후퇴하는 이런 황당한 일이 고정경제학으로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악몽. 이게 지금 2024년에 재현될 수도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성장이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도 완화되면서 미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라는 기대가 매우 높았거든요. 근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최근 발표된 지표는 우려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때문에 이분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미국의 최대 은행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금리가 8%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그래서 기준금리 빨리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분이 최근 언론에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경고했거든요. 근데 이 경고를 유심히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이먼 회장의 경고처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진짜 미국에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게요. 인플레이션이면 인플레이션, 그리고 저성장이면 저성장, 그리고 저물가. 이게 낫지. 이게 짬뽕이 돼버리면 이건 지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때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잖아요. 경불진에서도 여러 차례 알아봤던 그 인물. 뭐냐면 1970년대 물가가 잠시 안정되자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 인플레이션이 1980년대 들어서 14.8%까지 치고 올라갔잖아요. 그러자 누가 등장했느냐? 키 2m짜리 폴 볼커 연준 의장. 토요일 날 갑자기 전격적으로 4%포인트나 기준금리를 끌어올려가지고 간신히 물가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이에 여러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기업과 가게가 파산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미 경제가 한 2년 가까이 고통 속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세계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후에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그와 비슷한 악몽이 또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보자면 미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한 거 경제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 경제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금리 인상은 없다라고 차단을 해버렸잖아요. 따라서 앞으로도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들은 정치적 판단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언론들의 주장처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안도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칫 미 대선이 끝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막기 위해 파격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물론 이거는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요. 즉,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경불진에서 늘 언급했듯이 경제는요, 정치와 절대 떨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항상 같이 움직인다는 거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날개가 2개가 있어야 되는 것과 같은 원리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